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9월 8일 금요일 장전 브리핑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 고용지표 하나 나왔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이로 인해서 장초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1.66%대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장중에 좀 회복을 했어요. 마이너스 0.89% 하락 마감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소매업체들 상승하면서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32% 마감을 했고요. 러셀 2000 중소형 지수는 한 1% 정도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시작 전부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 수치를 보니까 이번 주에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의 숫자가 21만 6천 건이었습니다. 지난주 22만 9천 건보다 낮아졌죠. 예상치는 23만 4천 건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보다 더 줄어버렸다라는 거죠.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자 지난주에 졸추보고서 나왔었죠. 요거는 이제 잡오프닝이라고 그래서 구인 공고를 얘기를 하는데 이 구인 공고가 880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실업률이 3.8%까지 올라갔었죠. 이것은 물론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면서 3.6에서 3.8로 증가한 것이지만 어쨌든 고용시장이 둔화가 된다. 그러면 금리 인상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것이다 라는 분위기에서 지수가 반등했었는데 이거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비용 측면에서도 일단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단위 노동비용 이것이 4.2%에서 줄긴 줄었어요. 2.2%로 줄었는데 예상치는 1.6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단위 노동비용은 2분기 수치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용 동향이 지금 8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비농업 부분 생산성, 논팜 쪽에서는 이게 생산성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렇게 고용 지표가 다시 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한번 시장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인덱스는 장 시작하기 전부터 105선을 완전 넘어갔고 막 슈팅이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는데 10년물 국채금리도 장 시작 전에는 4.3% 돌파를 했었죠. 그리고 미국장이 시작하자마자 모든 지수가 내려꽂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어제 미리 접했던 애플과 엔비디아의 악재가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면 중국이 중앙정부기관 공무원들에게 업무용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린 상황인데 중국의 특성상 중앙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어디로 확대될 것 같습니까? 국영기업 있죠. 그리고 공공기관들, 뭐 지방정부들 이쪽까지도 영향이 퍼져 나갈 거고요. 중국 공무원 숫자가 2016년 기준으로는 716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좀 더 늘어났을 거고요. 만약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국영기업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5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5천만 명이 아이폰을 쓰지 않는다. 애플 아이폰 15 판매에 대한 우려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애플이 장 초반에 마이너스 5% 이상 급락한 데 이어서 엔비디아도 추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MD가 AI 칩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 출현에 따른 이익 훼손 우려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화웨이에 들어가는 SMIC의 7나노 반도체 생산, 요건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각에서는 A100 성능 수준의 AI 반도체 개발도 성공했다라는 희한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요거는 모 증권사, 뭐 여기 KB증권으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따르면 화웨이가 요 글씨는 잘 안 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면 화웨이는 엔비디아의 A100에 상응하는 성능의 AI 칩도 발표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A100의 성능과 비슷하고 이를 장착한 서버 제품까지 함께 출시해서 설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양산 가능성까지 높게 점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희한하게 요즘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까지도 중국을 빨아주는 기사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말이 안 되죠. 자, 요거를 왜 말이 안 되느냐 요거를 보시면은 화웨이가 만든 메이트 60 프로의 7나노급 반도체가 들어갔고 여기에 SK하이닉스의 메모리가 사용됐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가진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데 SK하이닉스는 즉각 반박을 했죠. 우리는 규제가 시작된 이후 화웨이와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규제 이전에 SK하이닉스에서 사놨던 창고에 있는
많은 재고 물량을 가지고 만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7나노급 반도체를 만드는 것 그리고 양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A100 선능에 준하는 AI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그럼 HBM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HBM까지 만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은 뭐냐면 HBM 개발에 최대 4년이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 7나노급으로 HBM 메모리 만들지 못합니다. 전력 소모뿐만 아니라 발열 문제 때문에 적층을 통해서 메모리 칩을 계속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거 구멍 뚫어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이런 HBM 메모리 이렇게 7나노급으로 만들면 불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중국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갖다 그대로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4년 뒤에 HBM 메모리를 중국에서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3세대, 4세대 진보된 HBM 메모리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DOV 공정을 통해서 7나노급 이하의 선단 공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지금 깔려 있는데 이것도 비용 문제로 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죠. 7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에는 EUV가 있어야 됩니다. EUV가 아니면 양산할 때 가격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패터닝을 할 때요. EUV로 한 번 쏘면 될 것을 DUV는 3번, 4번 혹은 많으면 9번까지 쏴서 패터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수율 문제를 떠나서요. 비용 절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EUV 가지고 있지 않냐? 구형 EUV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 EUV 고장나면 수리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중국 입장에서 지금 기사나 리포트를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뉴스들 빅테크에 대한 악재들이 나오면서 장초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66%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애플도 마이너스 2.54%대까지 상당 부분 회복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19%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미리 나왔던 악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좀 가동이 됐고요. 빅테크하고 IT 성장주들이 밀렸는데 월마트와 같은 소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헬스케어 섹터도 강세를 보이면서 일단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장중에 제가 무료 카톡방에도 계속 무리하지 마시고 현금 좀 만들어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105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는 지금 단기간에 내려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엔화도 계속 약세로 가고 있는데 유럽은 독일이 최근까지 보였던 가파른 경제 지표 회복이 이제 리세션 아니냐 이런 구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은 미국의 CPI는 3.2%대입니다. 이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3%에서 3.2%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보면 유로 전체로는 5.3%죠. 그리고 독일은 6.1%, 영국은 6.8%입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상태고 또 한 가지 구조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미국은 연준이 QT를 하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금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는데 누가 돈 풀고 있습니까? 재무부가 돈 풀고 있어요. 재무부에서 돈 푸는 거 뭘로 알 수 있죠? IRL 법안같이 보조금 지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률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유럽은 그렇지가 않죠. 돈을 풀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요.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가가 튀고 있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그걸로 경기를 둔화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유가가 오르면서 경기는 둔화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유로화가 지금 약세로 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상당 기간은 고공권에 머물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신흥국에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작년과 같은 대란이 일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유럽 쪽에서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천연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에너지 대란 온다. 실제로 에너지 대란이 살짝 오긴 왔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올해는 좀 다릅니다. 올해 천연가스 저장고를 한번 보니까 미리미리 채워둔 흐름들이 좀 보여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90% 이상 가스 저장고를 채워놨다는 겁니다. 하도 뒤었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천연가스를 비축해 놓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대란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튀어나가는 흐름들은 일단은 제한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다? WTI 유가가 어느 정도 빠지느냐, 요것만 이제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미국 국채금리가 좀 내려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채금리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4.3%를 넘어갔던 10년물 국채금리가 4.25까지 내려왔고요. 5% 넘겼던 2년물 국채금리도 5%대 아래 4.95%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국채금리가 좀 빠지니까 미국 증시가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을 상승으로 돌려 세울 만한 재료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실적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9월달 중순부터 시작해서 굵직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고요. 9월 27일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들 요것만 한번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일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를 보면 크게 심각한 거 아닙니다. 9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3거래일 동안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3거래일 동안은 매도가 아니라 그냥 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팔았냐? 기관들이 팔았어요.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시장들이 좀 빠졌고요. 환율 쪽에서도 조금 이상하죠. 어제 달러 인덱스가 105선을 돌파할 때 발작적으로 막 1340원 돌파하고 막 슈퍼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1338원 선에서 저항이 툭 걸리면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는 원화가 조금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반도체 쪽에서는 지수 급락 나왔었는데 HBM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죠. 정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도 한 일주일 동안 지루한 조정 보이더니 20% 가까운 급등, 완전 슈퍼 장대 양봉이 터졌어요.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수익률이 다시 100%로 올라가 버렸죠. 이렇게 수익 중인 종목들이 있으니까 정방은 지금 포트 방어가 되고 현금화하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 우리 무료 회원님들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지금 ADR 지표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다가도 주저앉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다가 어느 정도 올라서 파동을 몇 개 그려줘야지 개인들이 수익 내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쭉 내려오다가 한 번 내지 두 번 파동 보이고 저점을 또 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여기 들어가서 먹고 여기서 팔고 다시 나와가지고 또 저점을 기다린다. 이런 전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한 섹터에 머물러 계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에코프로가 100만 원대를 깼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대 깨고 나니까 대기 매수세가 발동이 됐는데요. 이게 대기 매수세가 발동이 돼서 추세를 상승으로 잡아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에코프로 BM이 58만원, 60만원대에서 지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반토막이 깔끔하게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역시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30%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부 뭐다? 손절 매물대가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 매물들을 전부 잡아주면서 추세 반전을 만들어서 상승 추세로 다시 간다? 요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한 종목들, 정배열을 유지하는 섹터에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장 시작 전에 아침에 이렇게 퐁 빠졌어요. 1355원대에서 1326원대까지 퐁 빠졌는데 이것은 뭐 큰 의미를 아직까지 두기는 어려워요. 우리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요거는 이제 장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들어오셔서 요 핵심 이슈와 시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종목들 이제 하나씩 보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 볼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화천기계가 빠졌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은 화천기계는 이러면 파동이 몇 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자, 여기에서 4번 나왔고 5번 나와서 6번이 터져야 되는데 6번 안 터지고 21선 깼어요. 그러면 여기 박스권 보시는 거예요. 7번 보는 겁니다. 7번. 그래서 121선 밑에 있고요. 그래서 요 21선 밑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목표가 어디까지 본다?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21선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홈캐스트가 어제 나왔던 파동 추천주인데 이 파동 추천주는
막바로 막 사는 거 아닙니다. 파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는데, 자, 볼린저 밴드 돌파했습니다. 여기가 4번이죠. 거래량 가지고 돌파하면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상승 추세 진입이라고 그랬죠. 이전에도 거래량 터지고 급등했는데 요건 아니에요.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가상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상 돌파했고, 그리고 나서 11선 근처 내지는 요게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산다?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11선 근처에서 매수 들어가고요.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은 요렇게 장대 양봉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래서 한번 솟아질 수는 있는데, 홈캐스트는 별로 파동상으로 이쁜 애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대로 갔다가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팔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얘네 세력들의 목표가는 여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 갖다 때려놓고 이 고점부터 내리면서 수익 실현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별로 이쁜 종목은 아닌데, 이번에 지난번 6월 달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훨씬 더 강한 거래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거 기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주식 연구소에서는 매일같이 추천 종목들 나오고 있고요. 여기 꿀팁 기법 교육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도 반도체 밸류체인이나 아니면 2차전지 밸류체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제공을 좀 하고 있고요. 단타 종목 추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급등주의 생애주기 파동 교육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하시는 방법은 우리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 제가 링크 걸어 놨으니까요. 유튜브를 보고 투자하는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여기저기 엄한 데 쫓아다니시지 마시고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